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꼰대 김광주입니다. 예. 네. 우리 머니스토리 TV가 돈에 대한 이야기 방송이잖아요, 그죠? 머니스토리. 돈 관련된 얘기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 돈에 대한 방송인데 뭐든 해도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좀 돈이 되게 해드리려고 네. 돈에 되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늘 이렇게 어떤 말씀이 도움이 될까 예, 이런 것들을 방송 준비 전에 주로 뭉치 씨가 주로 뭉치 네. 씨가 많이 찾아보고 네. 꼰대인 저는 꼰대스럽게 좀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도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금융 상품 특히 네. 금융 상품들이 점점 애로워진다. 어려워진다. 그렇지. 어려워진다. 이게 잘못하면 에러 이렇게 그렇지. 또 설화가 되는데 그렇지. 야이죠. 에러가 아니고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점점 요즘 금융 상품들의 특징이 어려워진다.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요즘 뭐 복고풍으로 그런 상품들도 나오겠지만 재형저축 같은 거 그렇죠. 그냥 월 얼마 넣으면 뭐 3년을 넣으면 이자 얼마 붙여서 3년 뒤에 얼마를 찾아 이런 상품들이 거의 드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복잡해져요, 요즘 네. 상품들이. 저성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금리가 되고 수익 날 구멍은 없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던 이것저것 그 짜매가지고 뭐라도 만들어내고 그걸 또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팔리다 보니까 요란스럽게 파는 거고 결국은 저성장 기반인 거죠. 저금리 기반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진짜 우리 문재 씨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네. 뭔가 계속 기침을 하는데 좀 내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해요. 네. 뭔가 요란스럽게 뭔가 과포장한다는 느낌이 네, 네. 들어요, 그죠? 근데 뭔가 화려하게 과포장한 것 같은데 막상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별 맛이 없어, 그죠? 예,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죠. 네. 예. 그 책 제목이 아니라 책 제목이 제목은 이제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가 네. 책 제목이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제목은 100일 동안 즐기는 달콤한 100일 투자라는 동안 기사가 100일 동안. 이제 떴는데 제가 거기다가 달았죠. 그런 거 없다고. 네. 근데 100일 동안 즐기는 달콤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통장 보여주는 사람들, 통장 보여주는 사람, 입금 얼마 됐다 이런 사람들. 그렇지. 그런 이야기 아니죠, 오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래서 이야기 아니죠. 또 금융권에서 기사랑 썼는데 한번 보면서 뭐 어떤 게 좀 말이 안 되는지 제가 한 개씩 집어드릴게요. 여기 조금 전에 네. 위에 그 작은 카피들 봐봐. 이게 어디? 카피들 지금 이 내용들 봐봐. 2천만 원 이하 종잣돈 불릴 때는 제주은행 사이버 정기예금 연 2.6%죠. 여기까지는 좀 간단해 뭔가. 근데 신한, CMA, RP 300만 원 한도 연 또 뭐 그 밑에 보면 삼성증권 특판 RP EL에서 가입된 재고사 또 뭐 그 밑에 한국투자증권 중국은행 DL에서 연 3.4. 야, 이거 또 그 밑에 뭐예요? 그 밑에 뭐 종이 네. 아닌 전산 발행되는 전단체 이게 찌라시잖아요, 그죠? 찌라시도 찌라시 책이 뭐야 이게? 전단체. 네. 야, 이게 벌써 지금 맞아.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 맞아. 네. 어려워. 어려운데 요 수치들 보면 2.6%, 뭐 4%, 4.5, 3.3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그렇죠. 하여간 이게 요란해요. 네. 그래서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한 4%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보죠. 뭐 내용이 연 4%, 연. 네. 한번 봅시다. 네. 일단은 이제 뭐 2천만 원 이하 종잣돈이 잠시 머문 곳을 찾는다면 어디 잠시 둬야 될까? 일단은 가장 안전한 것은 만기가 짧은 예금이다. 즉 3개월짜리 예금은 보통 금리가 연 1%대지만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걸 통해서 가입을 하면 그 사이버 우대 이쪽으로서는 연 2.6%. 그다음 이파워 정기 예금은 연 23%. 가입 한도 정해져 있고. 참 기가 찬다 기가. 가입 한도가 1,000만 원까지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얼핏 이런 거잖아요. 연 1%대인데 연 2.5, 2.6%다 이러면 이걸 이제 두 배가 넘어. 그렇지. 그리고 비율적으로 보면 100%가 넘어. 이게 2.6%면 벌써 1.6%가 더 많으니까 150%네. 그죠? 150%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만사제 쳐놓고 이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두 배 준대, 두 배. 네. 답답하다, 답답해. 근데 실제로는 이게 두 배가 주지만 절대 액으로 따지면 자, 보십시오. 연 2.5%란 말은 우리는 이 중요한 석 달 동안 금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석 달만 한다면은 얼마죠? 나누기 4를 해보면 2.6을 일단 2.6을 나누기 4를 12로 월 할로 해보면 월 한 0.2 정도죠, 그죠? 그죠? 0.2 정도네. 석 달 하면 한 0.6 정도 받는다는 0.6 소리인데. 정도지. 근데 이렇게 해서 끼고 0.6 받는다 이거죠. 그럼 0.6 받으면 100만 원 같으면 6천 원, 네. 그죠? 100만 원 같으면 6천 원, 1000만 원 같으면 6만 원, 그죠? 네. 예, 1000만 원 같으면 6만 원. 네. 맞네. 1000만 원 같은 6만 원. 잠깐만요. 0.006. 1000 곱하기 0.006. 1000만 원에 6만 원이네. 6만 원, 그죠? 6만 원. 이걸 많다 이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또. 1000만 원 맞네. 네. 1000만 원, 6만 원이면 많다. 많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2천만 원의 일시 목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2천만 원 일시 목돈을 굴리는데 연 1% 되면 연 1% 그러니까 지금 연 2.6%를 생각해 보니까 한 3개월 같으면 6만 원 정도 생기는 거고 그것도 이제 또 소득세 떼야죠. 예, 생기는 거고 연 1%로 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생기는 거네. 예, 한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예, 몇만 원 정도 차이. 근데 이것이 이제 또 가입 한도가 스마트폰 가입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 또 뭐 어플을 설치해야 되죠. 네. 어플을 설치해야 되고 이게조차도 가입 한도가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원 뭐 가입 한도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얘는 괜찮겠네. 3개월짜리만 잠시 굴려야 되는 기간에 있는 자금, 소액 자금들은 그렇죠, 뭐 소액 예로 자금.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보자. 근데 여기에 이제 돈 되는 건 아니고. 네, 돈 되는 건 돈 아니고요. 되는 건 아니고. 네. 조금 이제 커피값 그죠? 예, 커피 이런 몇 잔 더 뭐 그 정도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CME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CME RP에 연 4% 준다. 와,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석 달 동안에 연 4% 준다. 이런 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석 달 동안에 연 4%라는 거는 석 달 뒤에 4%를 주는 게 아니라 연 4%는 1년을 다 채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석 달이란 말은 그럼 1% 준다는 소리예요. 예, 나누기를 해야죠. 나누기를 1% 준다는 소리예요. 1% 근데 준다. 중요한 거는 연 4% 그냥 CME는라도 한 연 2.5% 정도는 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진 않다 이거죠. 그렇죠. 몇천 원 정도 차이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한도 다 정해놨어요. 당연히 한도 300만 원까지밖에 다 정해놨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마저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또 상품 가입해야 돼. 소장 펀드라든지 대형 펀드라든지 신연금 저축이라든지 장기 상품에 5년 이상 되는 장기 상품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에 대한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부자가 계속 부자 되기가 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2천만 원 이하의 그 목돈을 또 잠시 2천만 원의 목돈이 있으면 어디에 넣어놔도 어쨌든 그 목돈이 같이 굴려가니까 그게 몇만 원이 아까 우리가 6만 원 네. 몇만 원이지만 돈이 일단 생겨.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CMA, RP 이런 것들은 목돈 내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매월 쳤다. 10만 원 이상을 12개월 넘게 자동 이렇게 등등 이거 하면 진짜 눈에 안 보여. 예. 그것도 또 한도 이 또한 또 한도를 정해놨어. 네. 이러니까 이게 부자가 아닌 분들이 당장에 지금 어떤 이렇게 금융 자산이나 이런 굴릴 수 있는 자산이 없는 분들이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 그 뭐 관광버스 타보잖아요. 관광버스 이제 홍보하는 버스들 타보면 그냥 막 샘플 주면서 샘플 주면서 샘플 줘요, 샘플. 예, 먹어보라고. 예, 그러니까 뎁스 큰 거 상품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 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만 원까지 이제 조금 더 줄게. 0.몇 % 정도. 해봤자 몇천 원, 많아봤자 1, 2만 원 차인데, 그러니까 5년짜리 상품 가입시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객분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네들 쉽지 않고,
그 공짜는 없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RP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쓰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CMA도 RP형이 있잖아요, 그죠? 네. 조금 전에 뭉치 씨가 이야기했듯이 CMA 자체는 우리가 잠시 이제 그 운용하기 약간 운용할 목적이 뚜렷이 없는 그런 네. 일시 자금들을 거기다 두면 뭐 이제 은행 금리 정도 수준 예, 그런 정도를 하루만 맡겨도 준다는 이런 컨셉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네. 그 용도 외에 은행들이 이런 어떤 게 시중 그 은행들의 금리 수준, 금리 수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각가지 상품들을 마치 아주 특별한 상품인처럼 여기도 보면 특별한 RP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홍보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CMA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 CMA 어떤 거 가입해야 돼요? 이러면서 CMA는 뭔가 보장이 돼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런 걸 이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0.몇%에 민감하신 분도 있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CMA라는 자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종합 자산 관리 계좌다 이거죠. 그리고 CMA와 비교하는 거는 은행 보통 예금과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 수시 1충급이 되지만 은행보다 약 한 20배 정도 더 많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CMA라는 게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 거고요. CMA 본질은 뭐냐면 수시 1출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이 계좌를 통해서 내가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통해서 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편의성을 부여한 계좌거든요. 즉 0.11%에 민감하지 마시고 이 CMA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는지, 이 증권사에 해당되는 이 CMA가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그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선택에 대한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CMA는 그나물이에요. 다 똑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산이 몇억 정도 아니면 몇십억 정도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중요한 그분들은 CMA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런 책리 그러신 분들은 0.1% 안 따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더 큰 부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상품군에 대해서 생각한 거기 때문에 CMA에 대해서는 그냥 그 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MA와 보통 예금의 차이, 그 정도에 대해서는 좀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CMA에 대해서 의외로 여성들이 CMA를 잘 활용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많다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던가요? 이제 조금 전에 뭉치 씨 이야기한 대로 CMA의 CMA 내에서 그 별도 계정들이 계속 이제 가져갈 수 있잖아요. 목적 자금별로. 네네네. 뭐 시가집. 뭐 이렇게 행사 비용, 또 뭐 1년 뒤 여행 비용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근데 그것을 뭐 제가 의외다고 느끼는 것이 여성들이 보통 C자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 C자. 그 C월드 싫어한다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데 이 CMA는 C월드의 계열 회사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잘 이제 그런 걸 보면.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걸 잘 이렇게 본질을 잘 이해해서 그 본질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CMA에 대한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0.12% 민감하지 마십시오. CMA는 돈을 불려주는 상품 아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지, 그게 선택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2천만 원에서 1억으로 짭짤한 수익 낼 만한 곳 없을까? 아까 이제 꼰대씨 얘기한 DLS 나오고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DLS는 일단 발음도 별로 안 좋아. 이게 DLS. DLS라는 거지. 발음. 그래서 뭐 ELS랑 비슷한 거예요. ELS랑 구조는 똑같은데 ELS 같은 경우는 그 주식과 연계된 결합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 기초자산이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중국은행 신용 연계 DLS는 만기가 91일로 짧다.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파산, 지급불 시행, 채무 재조정을 당하는 일만 없으면 만기 이래 연 3.3% 수익률을 보장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개씩 이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연 3.4%를 보장한다. 중요한 거는 만기는 91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91일 지나면 3.3%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누기 4를 하면 얼마입니까? 1%도 안 되죠. 네, 1%도 안 되는 그렇지, 1%도 안 이자 되지. 받는 거다. 근데 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뭐냐? 중국이구나. 중국 4대 은행이 파산이나 지급불이익을 당하는 일이면 나는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많은 분들 생각에서는 중국의 그 큰 은행의 4대 은행이 석 달 동안에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입을 하신다 이거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일단 상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원금 보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1% 가능성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은행이 파산이나 지급 불이익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거기다 원금 소실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당연히 생기죠. 옛날에 네. 우리가 97년도 2007년도 금융위기가 네. 어디서부터 왔죠? 금융부터 2007년도요? 2007년도 은행부터 왔죠, 그렇죠. 은행부터. 네, 그, 미국부터. 네. 그 투자은행 거기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고들만삭스, JP모가 뭐 많죠. 그 네. 어느 그 어디가 하나 망했잖아요, 그죠? 리먼 브라더스 리먼 말씀하시는 브라더스. 겁니까? 네. 리먼 브라더스가 내일 파산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 네. 일반인들은 네. 저것끼리는 알았겠지. 네. 저것끼리는 뭐 알고 마치 이렇게 그 배 돌리듯이 했겠지만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쉽게 말하면 연체 3.3%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90일로 받아봤자 얼마나 더 받겠어요. 나누기 4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건데. 아까 뭐 네. 중국은행 파산 어떤 그런 파생 결합 어쩌 네. 하길래 3.3이 아니라 네. 눈에 어두우니까 그냥 3.3. 33인 줄 알았어. 33. 야 이런 게 있냐? 이렇게 보니까 네. 또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DLS 이래가지고 네. 포장을 해서 일반 뭐 정기예금도 네. 아니고 또 중국이야. 이거 그렇지. 외국 투자 뭐가 있겠지 보니까 이게 3.3이에요. 기가 차 기가. 그러니까 0.몇% 더 받으려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자체가 웃긴 거다 이거죠. 그렇지.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단기채, 3개월물 은행들끼리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단기 금리가 있어요. 그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즉 은행들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단기간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높게 받는다. 그 말의 의미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자가 높게 받겠죠. 예. 그리고 그런 그 좀 전문 용어지만 그런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파생 상품들을 만기가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변동성 가능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이 나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겠죠. 네. 요즘 사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레포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계속 뭐 그러기로 가가지고 뭐 그냥 무슨 사태, 급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결코 지금은 어느 나라도 어느 섹터도 그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힘든 이런 시대인 것은 우리가 틀림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상품은 말 그대로 리스크를 안는 건데 여기 이 상품에는 리스크 대비 기대해서 수익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저는 크게 메리트가 근데 왜 없다는 이게 생각이 좀 들고요. 33이 아니고 3.3이지? 이 정도 리스크를 네. 가는. 자, 3.3을 가지고 굳이 이런 게 진짜 연 3.3%를 기대하려고 야, 그 외국 투자인데 그죠? 네, 그만큼 이제 재밌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구조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런 그 상품을 이런 어이없는 상품을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야? 이게 분명히 책상 앞에 앉아서만 만드는 친구야. 이게 거리로 나가보지 않는 거지. 거리에 네. 소위 말하면 소비자의 어떤 이렇게 심정, 정서를 참 이해 못하는 사람들. 반대로 또 얘기해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인데 이 수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즉, 그 최근 몇 년간의 주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안는 거 싫어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 인상을 추구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뭐 1억 이상 짧고 굵고 안전하게 굴리기. 고액 자산가들한테 요즘 인기 화제되고 있는 상품이 전자단기 사채. 1억 원 이상. 아까 우리가 2천만 원 이내는 조금 저도 솔깃했는데 1억 원 이상 하니까 괜히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전자단기 사채 줄여서 전단체라고 부르는데요. 전단체. 이 전단체가 뭐 보면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찌라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단, 찌라시하고는 다른 거죠. 전자 단기 사채. 그렇죠. 전자적으로 발행한다. 이루어지는
1년 이내 단기 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게 음이 아니죠. 이게 종이로 발행되는 음이 아니라는 소리죠. 네네. 종이로 발행되는 음이나 채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동양 그 그룹 회사채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회사채 어지간한 회사채는 굉장히 지금 사실 회사채를 못 팔고 있죠. 그렇죠. 회사채를 팔기도 쉽지 않고 신용도가 좋은 회사들도 회사채에 대해서 이제 발행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뭘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주식시장도 안 되니까 수익도 안 나. 그럼 채권이라도 뭘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채권 시장도 이제 막혔어. 그럼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다리가 잘 맞은 게 뭐냐면, 아다리가 좀 그렇습니까? 시기에 잘 맞은 게 건설사들하고 되게 지금 현재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단기적으로 단기 회사채를 발행하는 주체들이 뭐냐면, 건설사래, 건설사. 예. 뭐 꿍꿍이가 있네. 꿍꿍이가 있죠. 냄새가 난다. 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때에 따라서 참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게 문제야. 한때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건설 쪽에서 중동이나 이런 예를 들면 중동 특수도 우리나라도 네네. 계속 성장하면서 네. 크게 또 기여도 하고 그로 인한 과실을 많이 나누었지만 이제 참 이게 건설 쪽이 너무 하드웨어가 커가지고 네. 어떤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산업이에요. 이 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건설 특히 국내 네. 이게 참 그 서로 힘든데 서로 힘들다 보니까 이런 꿍꿍이를 쓰는 것 그렇죠. 같네.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대출이라는데요. 건설적이지 못하네. 이게 뭐냐면 그 공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이 다 지놓은 상태에서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자, 그렇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PF 대출이라는 건데 프로젝트. 향후에 이제 발생될 그 수입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큰 교량을 짓는다면 그 교량 통행 수입료라든지 그런 미래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예. 보통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많죠. 특히 예. 이제 경제 성장기에는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네. 높을 건데 요즘 같이 이런 어떤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돼 있고 성장이 만만치 않고 오히려 저성장인 경우가 많고 하는 경우는 이게 참 쉽지가 그렇죠. 않죠. 큰 공급 자체가 리스크인 건데 천문학적 논리로 가는데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저축은행 터졌을 때도 PF 대출과 관련이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뭐 동양세차뿐만 아니라 작년 회사채가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진 게 대부분 다 건설사였어요, 건설사. 그리고 상위 지금 현재 50개 건설사 중에서 경영 상태를 평가해 보면 약 절반 정도가 요주의, 법정 관리, 그다음 워크아웃 이겁니다. 예.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와는 전자사채는 만기는 석 달짜리예요. 만기는 3개월인데 금리는 연 3에서 많게는 5%까지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연 5% 정도.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관심이 사시고 이제 관심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연 4, 5% 정도를 준다고 한들 그게 이제 석 달 단위니까 나누기 4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1.2% 받는다 이거죠. 근데 1.2% 즉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나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안구간 리스크가 뭐냐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그 사업 자체가 무너지면 내 돈 날리는 거죠. 네, 날아가는 거죠. 0.몇% 더 받으려고 내가 안는 리스크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되거죠. 엄청 그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작다 이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뭔가 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될 거라면 당연하죠. 3, 4%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한 18% 정도는 돼야 그렇죠.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회사채죠. 주로 전단체들이. 네네.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채 하면 1년 이상은 넘어가잖아요. 네, 그죠? 긴데 일단 1년 이내를 단기 회사채를 이제 전단체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꼼수가 있다는 거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 만기가 석 달 이내예요. 석 달 이내. 석 달 이내. 네. 근데 왜 석 달 이내? 좀 뭐가 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뭐 3, 6, 9, 12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있지만 이게 제가 추측하건데 은행에서는 그런 채권에 대한 발행 주체가 됐을 경우에는
정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됩니다. 아. 정권 신고서는 뭐냐면 이런 어떤 회사가 이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라는 걸 신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석 달 이내에는 그 정권 신고서가 면제예요. 네. 세금이 없다. 신고세가 없다. 신고서. 아, 신고를 안 신고서가? 해야 돼. 정권에 대한 신고를 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네.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야매를 해도 된다는 거네. 네. 신고 없이. 그리고 신고를 안 한다는 소리는 그에 대해서 그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보가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거 활용하는 업체들은 내가 좀 뭐가 캥기는 업체들, 그렇네. 뭐가 좀 신용 상태, 현금 상태도 좀 안 좋고 재무 상태도 안 좋은 이런 회사들이 이걸 많이 발행을 하겠죠. 신용 등급 뭐 CD 예를 들면. 네. 그런 회사들 대부분 건설사들인 거죠. 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등급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연대 보증을 쓰고 있지만 모르는 거죠. 몇 달 사이 어떻게 될지는. 예. 자, 그래서 몇 달 사이에 뭔 일이 있겠어? 그래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금융감독위원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사실 요즘 뭐 세월호 사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이런 쪽에 참 요즘 같이 불신이 그 팽배해 있는 데가 없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히 이제 금융상품가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런 절차들조차도 피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발행 금리가 연초보다 많이 가파라지고 있어요. 즉 연초에는 연 3%의 발행을 했다면 지금은 연 4%의 발행을 하고 있다. 똑같은 기간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돈 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소리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게 반증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할 부분이에요. 조심할 부분이고 석 달 내에 이 정도 금리 받으려고 이 상품 하시지 마세요. 리스크 대비 자기가 얻는 수익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예, 이런 상품들은 투자 상품들이 아닙니다. 예, 짧게 굴리는 것들은 그냥 짧게 안전하게 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뭉치 씨 이야기할 때 좀 기침을 한두 번 해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자분들 중에. 네. 금리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들으면 야 그래도 뭐 그 월급에 잠이 안 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렇게라도 자꾸 이렇게 모아야지 푼 돈도 이런 심리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월급에 잠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월급에 잠이 오게 해야 되는데 0.몇% 실질적으로 0.몇 % 그 차이를 얻는다고 해서 결코 그 월급에 잠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너무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들에 꼼꼼해지는 것이 좀 습관화돼 버리면 맞아요. 예, 습관화돼 버리면 우리도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습관화되신 분들은 참 대화가 안 돼. 맞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되고 이게 조금 어떤 우리가 리스크 하지만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잘 분산하고 여러 가지 진짜 어떤 합리적인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0.몇 %가 아니라 더 크게 이제 어떤 기간적으로 가면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짜 작은 것들에 꼼꼼하신 분들, 이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돼 버린 분들. 맞아. 예. 어찌 보면 그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공통된 특징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해는 돼요, 그죠? 네, 어떤 예, 이해는 네.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진짜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 지하도를 건너면 뭐 500원짜리가 있고 지하도를 건너지 않으면 1000원짜리가 네, 있으면 네. 사실 지하도를 건너서 500원 버는데 야, 그 뭐 500원 때문에 그만 여기서 먹자 하는 게 있지만 네. 또 지하도를 건너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재미도 있죠. 근데 그것이 소비를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측면, 저축이라는 측면은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같이 미쳐버려 습관화 돼버리면 그렇죠. 진짜 뭐죠? 그 작은 고기 잡으려고 큰 고기를 놓쳐버리는 맞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꼰대 씨가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 리스크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생각해 보는 게 맞아요. 리스크는 똑같은데 수익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지 수익이 작은데 리스크를 큰 것들을 오히려 더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과도한 그 금융권의 그런 그 숫자 놀이, 연 4%, 연 몇 퍼센트 이런 게 속지 마시고 예,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점점 이게 금융 은행들, 증권 회사들이 네. 힘들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코엑스에 네. 있던 그 증권 회사도 지점도 하나 없어져 버렸죠. 그죠? 지점 사라지고 네. 예, 많이 통폐합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 정권이 일종의 지금 시장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후퇴하면서 내놓는 이게 후퇴하면서 쏘는 이게 총 쏘는 거 후퇴하면서 이게 다 꽁총이에요. 꽁총 군대 네. 말로 하면 꽁총이 뭡니까? 꽁총은 그냥 하늘 네. 보고 쏘는 총. 아, 예, 그냥 제대로 개량하지 않고 네.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 되지? 아, 이걸 꽁총에 부릅니까? 꽁총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그래요. 네. 꽁총. 네. 뭐 프로젝트도 보지 않고 그냥 뭐 총만상 그러니까 전부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꽁총. 근데 이렇게 후퇴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은행 정권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쭉 몇 가지 상품들을 나누어 봤지만 저도 얘기하지만 자꾸 너무 어렵게 포장을 해.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첫째 없다. 두 번째 설령 그것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또 그에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이율이나 이런 수익률은 보잘것없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따지는 그 습관하고 투자에 대해서 또 따져보는 비용을 따져보는 그 습관이 조금 분리돼야 된다. 네. 그죠? 예, 그렇게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일 동안 즐기는 달콤한 투자는 없다. 예, 여기서 끝. 그죠? 네. 예.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보시면 게시판이 지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 게시판이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그쪽으로 로그인해서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질문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시면 제 연락처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바로 문의 주시면 관련된 내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게시판에 신경을 크게 별로 안 씁니다. 네. 예, 게시판에 우리는 이게 이 방송의 즐거움, 그죠? 네. 예, 제대로 정치자들하고 소통하는 이 즐거움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했고, 네. 그래도 뭐 좀 게시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또 그것도 제대로 하면 돈이거든요. 네. 그죠? 예, 우리도 이게 통장에 또 빵꾸 안 나야 되고 우리 네. 월급에도 잠이 와야 되니까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 이게 이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 네. 적극적인 분들은요. 자기가 뭔가 관계를 하려고 하고 하면 그냥 조금만 더 쳐다보면 답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이렇게 메일도 있고 메일 주소도 있고 또 뭐 모니터로 TV에 메일 주소도 있고 뭐 또 몇 분 클릭하면 연락처도 나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불편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에이 불편하네 하고 치워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그죠? 그죠? 연락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문의도 들어오시고 이런 그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의도 들어오시고 지난번 방송에 또 어떻게 책 이벤트 그죠? 네. 그런 것도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와 같이 이제 정치자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런 재미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청취자와 같이 호흡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